안녕하세요, 하승우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을 보통 엘보라고 합니다. 엘보는 팔을 구부릴 때 영어로 대문자 L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엘보라고 합니다. 엘보에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엘보는 테니스나 골프할 때만 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노동을 하거나 집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팔을 많이 쓰다 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한번 오면 잘 낫지도 않고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원에 가봐도 잘 안 되고 저 병원에 가봐도 잘 안 되고 뭐 진통제를 맞아도 안 되고 파스를 붙여봐도 안 되고 부항으로 피를 빼봐도 안 되고 한의원에 가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줄과 인대와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집에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쓰다가 뼈가 아탈고되어서 요골뼈나 이 척골뼈가 위치에 따라 하여 인대가 상하고 심줄이 상해서 염증이 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통증이 심해지겠죠. 초기에 잡으면 금방 잡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팔을 쓰다 보면 염증이 점점 심화돼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몇 달씩 가도 잘 안 낫고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염증은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염증이 있으면은 근육이나 힘줄이 힘을 못 씁니다. 인대도 뼈를 잡아주지 못하죠. 맨 처음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치유를 하면 잘 됩니다. 뼈와 뼈, 윗팔과 아랫팔을 분리되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테이프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이 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줄은 부드러운 근육을 뼈에 바로 붙이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근육이 힘줄로 변하면서 뼈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힘줄은 뼈를 움직일 때도 힘을 쓸 때도 뼈가 위치 이탈을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엘보에 이상이 오면 힘줄을 쌓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건막이라고 하고 근육을 쌓고 있는 것을 근막이라고 합니다. 건막이 뼈에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대에도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대에도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염증이 발생하면 점점 심해지면서 많은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교정원에 가서 뼈를 교정을 하면 뼈가 이탈했으니까 제자리다 잡아주면 잠시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도로 아프죠. 왜냐하면 염증을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정이나 어떤 모든 주사 치료나 이런 걸 떠나서 맨 처음 염증을 잡아주는 것을 하면은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싹 빠지면 심줄이나 인대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원상복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발을 삐면 꼭 발을 교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부기가 빠지고 나면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고 그랬죠.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교정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염증 치료를 하는 것보다 교정을 하고 나서 염증 치료를 하면 훨씬 빨리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염증 치료에는 팔을 안 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염증에서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해서 염증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증에 대해서 먼저 시도를 해야지 염증을 무시하고 어떠한 치료를 한다 한들 어떤 방법을 쓴다 한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 염증을 잡으면 잘 잡히지만은 만성이 되어서도
이렇게 염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술을 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고 아주 빨리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렇게 팔이 아픈데도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곳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시술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나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팔을 못 쓰게 합니다. 시술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몇 개월 팔을 못 쓰고 고생하느니 그냥 시술하기 전에 한 달 정도 팔을 안 쓰고 잘 관리하면은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시술의 단점은 뭡니까? 원래 상태로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근막을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원위치가 될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 걸리나 저렇게 시간 걸리나 마찬가지니까 팔꿈치 갖고 아프신 분들은 교조원에 가서 상담하셔서 가장 빠른 시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팔꿈치가 아픈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어깨가 아프다. 일을 심하게 하다가 팔 관절이 아프다, 엘보가 아프다.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할 때 이 손가락 사이, 요 사이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기순환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림파순환도 잘 안 되겠죠.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피로도가 쌓입니다. 여기 피로도가 이렇게 쌓이면 몸으로 가는 기순환이 안 되고 여기 손하고 가장 가까운 여기 팔꿈치 이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팔목도 무척 그럴 때가 있고요. 어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 통증이 있다든가 팔꿈치 통증이 있다든가 손목에 통증이 있다든가 하면 그 원인을 이 손가락 마디 사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잘 풀어주면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피부도 막 집어 뜯어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사이사이도 당겨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제가 간단히 보여줬지만은 이게 몇 년, 몇십 년 쌓인 독소이기 때문에 10분, 15분, 때로는 1시간, 2시간 이게 정성을 들여서 풀어주면은 신기할 정도로 어깨 통증, 팔꿈치 통증이 사라집니다. 손가락부터 독소부터 빼주고 나서 팔꿈치를 만진다든가 어깨를 풀어준다든가 하면은 아주 큰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본 원인이 있는데 원인에 손을 안 대고 아픈 부위만 손을 대면 잘 안 낫고 낫더라도 또 금방 재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데 여기 이 사이를 풀다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나게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안 아플 때까지 풉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각자 개인 차이가 나서 1시간, 2시간까지 풀어야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15분, 20분 풀어야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푸는 부위의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풀어야 합니다. 만일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더라도 그 통증이 손가락 그 사이에 물과 귀 이쪽에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풀어주면 팔꿈치, 엘보, 견비통 이게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돌이 TV의 하성우였습니다.